면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면포라고 하죠. 여드름이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면포라고 합니다. 이 면포가 폐쇄성, 입구가 막혀 있는 것이 있고 입구가 열려 있는 게 있어요. 자, 폐쇄성은요 하얗게 보입니다. 그죠? 개방형은 바깥에 멜라닌 색소가 이제 자극되어서 어떻게 돼 있어요?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은 폐쇄형은 화이트헤드, 하얗게 보이는 것들. 개방형은 까맣게 보이는 블랙헤드. 자, 개방형은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니들로 똑똑똑똑 따서 압출봉으로 살살살 누르시거나 면봉으로 꼭꼭 눌러서 짜주게 되면은 쏙쏙 나오죠. 예. 이 자리는 우리가 진정 잘 시켜주고 타이트닝하게 하는 관리 조금만 추가해 주시면은 재발의 위험이 없는 요거예요. 근데 뭐 화이트헤드도 사실은 우리가 막혀 있지만 그거 우리가 니들로 톡톡 따서 또 해주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죠. 근데 뒤에 이제 이 두 개는 문제가 안 돼. 이 두 개는 정말 우리가 원장님들이 기술 좋게 잘만 짜주시면은 재발도 없고 흉터도 없어. 문제는 이 뒤부터예요. 이 뒤부터 뭐냐? 구진성 여드름. 이건 어떻게 보여요? 붉게 보여. 그 다음에 우리가 한홍성. 이건 어떻게 보여? 노랗게. 골마성. 골마다 맞아. 구진성과 한홍성이 가장 힘들어요. 그나마 한홍성은 우리가 그 면포를 어느 정도 정리는 가능해. 근데 원장님들 제일 어려운 게 구진성이에요. 구진성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염증이 생긴 거를 어떻게 고객님들이 자기가 어설프게 짰거나 계속 손을 만지는 거야. 그래야 이 염증이 안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피부 자체에 붉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세균성이거든요. 이게 뭐 한두 개 있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케어가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많다? 그럼 이거 병원에 보내줘야 돼요. 이 아이들부터는 안에 염증 반응이 많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가 이제 처방되어야 돼요? 항생제 처방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항생제 처방되어야 되니까 원장님들이 요거는 솔직한 말로 고객님한테 병원도 한번 가보시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병원에 가셔서 다른 것보다 그냥 약을 처방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연고라든지 먹는 약들 중에서 로아큐탄 이런 거 먹으면 피지선이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게 기형아 주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서 가해 여성들 조심해야 되고 주의사항을 물론 거기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들을 거예요. 간호사한테도 충분히 들을 거지만 원장님들의 가치를 올리는 거잖아. 원장님들 알고 있다는 거잖아. 피지선을 조금 줄여주는 내지는 상피세포를 건강하게 해서 여드름이 조금 이제 이 자리가 빨리 재생될 수 있게 하는 레티노이드 계열의 연고를 처방해 줄 겁니다. 아니면 마이신 계열의 어떤 항생제를 처방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원장님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거, 고객님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고객님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카운셀링이에요. 여기에서 또 신뢰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드름들은 우리가 원장님들이 압출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되냐면 일단 안에 염증이 골마져 있기 때문에 그 염증을 우리가 항생제로는 관리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항균 기능을 할 수 있는 케어들이 있죠. 예, 원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속에서부터 이 피부가 염증이 왜 있겠어요? 염증이 구진성 염증이든 한홍성 염증이 이 피부에 계속 왜 있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재생이 안 되는 거죠. 특히 구진성이나 한홍성 같은 경우는 피부 표면에서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는 그냥 모공 안에 이 굳은 피지들이 딱 차여 있는 거잖아. 꾹 누르면 싹 빠져나가죠. 근데 구진성이나 한홍성은 어떻게 해요? 이 주위에 염증이 생겨서 면역 반응이 오면서 여기에 염증들이 다 조직을 허물허물하게 붉게 병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병든 이 조직을 예를 들어서 내가 억지로 훅 짰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 조직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움푹 파인 상처.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 이 조직이 스스로 살이 아물어서 재생이 되어서 복구가 되게 해주는 거를 원장님들이 해줘야 돼요. 약을 먹고 오시든 병원에 가서 연고를 처방받아 오시든 간에
요 조직이 빨리 재생이 잘 되게 어디를 자극해주는 관리를 해주면 된다. 진피의 바로 위에 있는 기저세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관리를 해주면 된다. 원장님들 샵에 다 갖고 있어. 없는 사람 없어. MTS. MTS로 이 표면을 이렇게 자극해주면 기저세포들이 운동을 하겠죠. 새 세포들, 각질세포들이 올라오면서 여기를 메워주겠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또 도움이 되는 아크네 균이나 이런데 저항력이 좋은 어떤 항균 성분을 잘하는 어떤 화장품 성분을 흡수시켜주는 거, 진정시켜주는 거, 수분을 주는 거, 이런 것들로 MTS를 진행했을 때 이 조직에 재생이 되면서 여드름 자국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지고 계신 거 뭘로 알 수 있어요? 플라즈마. 요즘 요거 때문에 살만 나잖아, 다. 플라즈마는 사실은 이 플라즈마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살균 소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세대 플라즈마들 같은 경우는 살균 소독 기능만 되잖아. 지금 거의 3세대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돼요? 피부의 진피 조직의 섬유화세포, 상피 조직에 있는 각질세포, 이것들을 어떻게 빠르게 재생시키는 순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즈마가 요즘 인기가 있는 거죠. 플라즈마를 적용해줬을 때 여기에 살균이 되면서 재생 촉진까지 되니까 여드름을 빨리 케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아무래도 샵에서 여드름을 케어하면서 플라즈마를 갖고 계신 원장님들은 제일 만족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여드름을 아주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거. 거기에 아마 매료가 되어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다 보면 여드름 피부들 관리가 가장 오래 걸리고 골치가 아파요. 제가 티켓팅을 해놓고 2, 3회 하는 동안에 급격히 좋아졌어. 손님도 만족하고 막 원장님도 만족하고 너무 좋아하고 있어. 근데 한순간에 틀어지잖아. 시험기간이라고 밤샜더니 얼굴 뒤집어졌어요. 저 생리하고 나니까 얼굴 뒤집어졌어요. 친구들하고 어디 가서 삼겹살 먹고 놀다가 MT 갔다 왔더니 얼굴 뒤집어졌어. 이거잖아요. 그런데 플라즈마만 있으면 그런 것들이 확 뒤집어졌을 때 빨리 잡아주잖아. 그래서 우리가 플라즈마를 또 각광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드름 피부에 재생 촉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많이 해줄 수 있는 관리는 약초 필링입니다. 약초 필링. 약초 필링은 기능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표피에 그냥 스피큐를 쫙 박아 놓으면 표피에서 이 불순물들을 바깥으로 토해내기 위해서 누가 일한다고요? 기저층이 일을 하는 거예요. 28일 만에 일어날 각하 주기가 며칠 만에? 단 3일 만에 72시간 만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토해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는 이제 고객님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고객님 피부 안에 지금 아크네 균하고 이 각질하고 염증들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지금 천천히 하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건 고객님 우리 오바이트 한번 해야 됩니다. 사람도 은치 가지고 있을 때 따고 소화제 먹는 것보다 탁 토해내면 제일 빠르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 오바이트 한번 시킬게요. 뭘로? 약초 필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방을 할 때 그냥 우리가 그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가 많은 분은 아쿠아필하고 MTS를 하면은 충분히 얼마 만에 바로 깨끗해집니다. 정말 놀랄 정도. 그래서 아쿠아필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제라도 하나 구해서 바아필이나 이런 걸로 필 한번 하고 MTS 쭉 몇 번 해주고 이렇게 퐁당퐁당 하든지 주 1회를 격주로 이렇게 케어하면은 금방 좋아집니다. 그 다음 나는 플라즈마가 있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실 때마다 클렌징 깨끗이 하고 디클렌징 팩 있죠. 우리 클레이 같은 걸로 한번 해주고 플라즈마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빡빡 쏘면은 한 3번 먹으면 얼굴에 반 이상 없어지죠. 그럼 플라즈마 마지막에 흉터까지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약초필을 나는 할 줄 안다 그러면은 약초필 한 2주 간격으로 하죠.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약초필 해주면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아쿠아필 같은 거 해주시면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도와주는 관리들 있잖아. 이 여드름 케어를 이런 걸로 진행을 할 때 아쿠아필도 적어놓고 이런 거를 해줄 때 옆에서 도와줬을 때 시너지가 장난이 아닌 것들이 또 있잖아. 우리가 시너지 시너지를 올려주는 거는 주로 디톡스 종류의 어떤 팩이나 그죠? 그 다음에 클라이오 관리를 할 수 있는 냉감의 어떤 그런 팩제나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는 오투입니다. 오투. 그 다음에 갖고 계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죠. PDT 사용하시면 되는데 오투 얘기는 한번 하고 갈게요. 현기성이라고 했죠. 아크네균은 현기성이기 때문에 산소에 꼼짝을 못해요. 근데 여드름이 많이 있고 아크네균이 많아진 애들은 피부 안에 산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더 성을 내고 염증이 붉어지고 더 번지고 있는 거야. 이럴 때 우리 카복시라고 하죠. CO2를 이용해서 피부에 산소 포화도를 확 올려주는 거. 그런 관리를 해주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아크네균들을 박멸이 돼요. 그런 균들을 확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같이 더불어서 해주면 더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원장님들 프로그램 짤 때 이런 것들을 플러스해서 어떻게 업셀링, 가격을 업셀링 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이 아이들은 사실은 병원 가야 돼. 우리가 뭐 들고 있는다고 뭐 돈만 이제 서로 받고 기분 나쁜 일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약간 병원을 좀 보내시는 게 좋아요. 주사 같은 경우에 진짜 심각하죠. 이제 막 이런 코 원절이나 이런데 막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원장님들 궁금하시면 주사 피부 딱 치면요, 그 이미지부터 해서 뭐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라든지 케어 방법 이런 것들 관리하는 방법 이런 거 확 많이 나와요. 주사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붉어진 부분에 붉어졌으니까 거기에 뭔 반응이 있는 거예요? 면역 반응 때문에 염증 반응이 와 있는 거야. 그럼 염증 반응이 와 있는 그곳에 뭐가 생기겠어요? 백혈구 시체들이 생기니까 고름이 생길 거잖아. 그리고 또 뭐가 생겨? 열이 날 거잖아. 붉고 열나고 거기에 농포까지 생겨 있는 거야. 주사 피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진짜 우리 샵에서 해줄 수 있는 건 항생제는 안 되지. 그럼 여기 뭐 최대한 근데 왔다 피부과는 오늘 못 가고 오늘 원장님 샵에서 뭐라도 해주세요 했을 때 우리 뭐 해줄 수 있어요? 여기 찹찹하게 진정시켜 주는 거 해줄 수 있어요. 10배 주는 거 있죠. 이런 피부는 마찰을 하게 되면 더 번집니다. 마찰을 하게 되면. 그래서 핸드링이나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진정 해주는 겁니다. 구주이염 같은 경우에는 입 주변으로 붉은 병변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나쁜 거에 이렇게 간염된 거예요. 주로 우리가 입 주변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양치질 많이 하시죠. 저 손님들하고 상담할 때 그 얘기 많이 해요. 손님 오셨는데 입 주변이 좀 구주이염까지는 아닌데 입 주변이 약간 붉어지신 분들 보면 제가 언니 내지는 고객님 이 양치질 하실 때 치약 막 묻히고 하시죠. 내가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치약으로요 싱크대 찌든 때라든지 욕실 바닥에 찌든 때 한번 닦아 보셨습니까? 이러면 닦아 봤습니다. 이러면 정말 잘 닦여요. 네, 치약으로 찌든 때 수세미 가지고 이렇게 닦으면 정말 잘 닦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를 닦지만 그 안에 피부랑 이 밖에 피부랑 다르잖아요. 그죠? 이 매운 성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입 주변에 양치가 자꾸 묻는 거, 양치 거품이 묻는 것도 피부에 자극이 돼요. 그 양치 거품 때문에 피부가 계속 자극받고 있었어. 근데 뭐 마스크 쓰고 하루 종일 뭘 하면서 말을 계속한 거야. 마찰이 됐겠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여기에 트러블이 생겨서 구주위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깨끗하지 않은 것에 간염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얇아져 있고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런 게 문제는 염증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처럼 쓰라리고 가렵고 문제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제일 먼저는 피부과를 가시는 게 좋아요. 뭐 손님들한테도 그런 증상이 있는 분한테는 고객님 뭐 대충 이렇게 약국 가서 연고 사바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피부과 가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 피부과 연고를 처방받아서 해야 빨리 낫지, 그냥 우리가 일반 병원에서 약국에서 이렇게 그냥 그 약사 선생님이 추천해주는 연고 쓰고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염증을 가라앉히는 연고에는 항히스타민제가 많아요. 그럼 그 자리가 염증은 붉은기는 없어졌지만 나중에 뭐가 남아? 갈색으로 착색이 남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과에 가셔서 정확하게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을 받고 연고의 사용 기간이라든지 사용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딱 우리가 정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낭염은 말 그대로 모낭, 털이 나 있는 여기에 모낭에 염증이 생긴 거야. 그러면 주로 남자분들 면도하면서 수염 있는 그 자리에 뿔긋뿔긋 이렇게 돼 있는 게 모낭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모낭염은 모낭 안에 뭔가 간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드름처럼 뭐 나중에는 심해지면 그래서 여드름이 되겠죠. 근데 처음에는 그냥 털 주변으로 붉은기 정도 이렇게 보이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낭염은 주로 이제 털이 있는 부위 이런 데 생기거나 뭐 이런 데 생기거나, 특히 이제 우리가 예전에 마스크 쓸 때 많이 생겼었고, 그래서 지금 그때 또 생긴 염증, 한 번 생긴 염증 또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있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안, 병원도 가시게 하지만 우리 샵에서 또 해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진정시키는 거. 차게 해주거나. 그럼 원장님들 물방울 리프팅 많이 갖고 계시죠? 아줄렌 겔이나 알로에 겔로 물방울 리프팅을 쭉 해주시면은 그게 이제 피부 속에 어떤 수분 함량도 올려주고 진정 효과라든지 재생 촉진 기능으로 염증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이게 우리가 치료를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하고도 그런 거는 정확하게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드름 피부는 우리가 여름이나 뭐 사시사철 만나지만 특히 지금처럼 장마가 지나고 나서 많이 만나실 거예요. 그래서 만나시면은 그 고객님들 지금 얼굴에 난 어떤 붉은 여드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잘 솔루션 제시했을 때 단골로 자리매김 많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우리가 만나는 이런 여드름 피부도 내가 어떻게 처방하느냐, 어떻게 케어해 드리느냐에 따라서 오랜 고객으로 또 살아남고, 또 그게 우리가 여드름 피부 제가 원장님들 보고 좀 신경 써서 잘 잡아드려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도 이렇게 소개 고객님들은요, 여드름 피부 고객님들이 소개를 정말 많이 하세요. 왠지 아시죠? 정말 우리가 피부에 뭐 잔주름이나 이런 거는 가까운 사람들이는 알지만, 우리가 대부분 뭐 그 직장 내에 한 10명 있는 직장 내에 여드름 정말 심한 사람 있으면 그 9명 나머지가 전부 그 여드름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봤더니 여드름 사고 없어진 거야. 그럼 사람들이 뭐야? 제일 먼저 느끼죠. 그럼 그분들이 어디 나 피부과 다녔어요, 내지는 피부 관리실 다녔어요 했을 때 다른 분들 느낄 때요, 거기 진짜 잘하는 집 맞네, 이게 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뭔가를 없애줬을 때 가장 우리가 고객님을 끌고 올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최고의 홍보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요 여드름 피부는 지금 7월달 8월달 약간 덥고 휴가 때문에 손님들 약간 뜸한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요럴 때는 요 마케팅을 여드름이나 트러블에 맞춰서도 하시면은 아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